그 다음에 제가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야 되지만, 지원제도는 돈 버는 노동법은 다시 한번 강의를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. 돈 버는 노동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강의를 하겠지만,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될 거는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사고를 치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다른 비용을 떨지 못하니까 부인이든 옆집 사람이든 누군가 임금 대장안에 올려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 처리를 임금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갖다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정수급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지금은 노동부에 조사부라 그래서 별도로 징수 조사에 대한 부분이 부정수급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다루는 팀을 만들어 버렸어요. 그래서 이 팀에서 무슨 일을 하냐? 여러분들이 임금대장에 실제 이 회사에 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4대 보험을 신고해 놓고, 신고만 해놓은 게 아니고 코로나 사태라고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에 근로자들을 정리한다면서 그 사람들을 정리해요. 그래 놓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요. 다 걸립니다. 어떻게 걸리느냐?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. 어떻게 아느냐? 그 근로자들을 불러가지고 6개월치, 8개월치에 대한 본인 핸드폰 기록을 가져오라 그러면 거기에 기지국별로 나옵니다. 통화 내역을 뽑을 때 본인만 가서 뽑을 수 있어요. 기지국별로 내용을 뽑아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 근무를 했다고 임금대장에 올려놨는데 남동공단에 간 적이 없어. 전화 받은 기록이. 지금은 수사하는 사람의 기법이 발전한 거예요. 우리 여기 사회적 기업 중에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, 그 사람이 그날 어디서 통화했는지 확인만 했는데 저 서구에 가서 식당에서 일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. 그 식당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전화를 받으면 점심때 받아요. 근데 근무 시간에 받았거든. 왜?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.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하루 갔다 온 것 때문에 전체를 토해내는 상황이 돼버리고, 그냥 전체 토해내는 게 아니라 배액징수고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과태료가 물는데, 그건 뭐냐면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. 우리 이력서에 어디 이력서 내면 빨간 줄이 가고,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주들은 정부에서 주는 모든 상을 못 받아요. 제외하게 돼 있어요. 공적조서라는 걸 씁니다. 정부가 주는 상을 받아야 내가 가점을 받아서 입찰을 넣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상을 받아야 돼. 우리도 상 받는 것도 스펙이란 말이에요. 그걸 못 받아요. 왜 못 받냐? 공적조서에서 이 사람은 제외됩니다.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. 그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비용 처리하는 거 하지 마세요. 이제는 80년대 90년대 했어요. 제가 많이 봤어요. 왜? 그때는 4대 보험이 통합이 안 돼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, 만약에 임금대장 안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다. 어떤 사람은 자기 불륜인 사람도 갖다 넣어요. 생활비 지급하려고.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앞으로는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리해주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우리한테도 찾아왔어요. 자기 와이프 이름 넣어놨다가 코로나 사태니까 임금 정리해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 수입료 줄 테니까 자기 와이프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.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, 그거는 불가능합니다. 누가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. 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렸지만, 또 돌아가시면 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 더 상담하시고, 또 4대 보험을 내가 안 내고 있어서 좋다? 또 근로자들이 그걸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근로자들이 있어요. 자기는 3.3% 떼겼다. 다 불법입니다. 네? 이거는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그렇게 처리하거든요.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. 4대 보험 반드시 떼셔야 되고, 4대 보험 자기 떼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 노동부 가서 문제 제기를 해요. 그래서 다른 근로자들 것까지 국세는 5년치 징수해요. 몇 천만 원씩 그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,
저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알고 있지만 여기를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일들이 저질러졌을 때 상황 판단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기회로 반드시 기억해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. 조그맣고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산업재해가 반드시 우리가 보험 낸 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산재 처리 안 하시려고 너무 애쓰시다가는 근로자한테 요즘 너무 많이 발목을 잡혀요. 응? 비용 줄 거 다 주고 나서 산재 처리 별도로 해달라. 막 이런 근로자들 많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이상 요양을 요하거나 병원을 입원할 정도의 재해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도 30인 미만이다 우리가. 그러면 누진 적용 없습니다. 예? 30인 이상 사업장이 3년 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진 적용돼요.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라고 하신다면 별도의 누진이 없기 때문에 산재 처리 정상적으로 해주세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부터 허리가 아팠어. 그러더니 오늘 책상 든다 그러고 책상 들다 말고 허리가 아프대.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해줬지만 지금은 안 해줍니다. 왜 안 해주냐? 근로복지공단에 16명의 질병판정위원이라는 의사들이 배치돼 있어요.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 CT나 MRI 필름 다 놓고 판독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사람이 누구나 살면 허리는 아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온 건지 한 번에 온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사업주 발목을 잡으면 먼저 신청을 해주세요. 본인이 신청하라 그러세요. 신청권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신청하게 해주시고 신청이 되면 거기서 오히려 이거는 기존 질환이다.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기존 질병이다라고 판결되는 경우가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엄살을 피워도 산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해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밝은 얼굴로 처리해 주시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인상 쓰기 시작하면 민사소송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절대로 근로자들과는 인상 쓰지 마시고 법에서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끝내고 그냥 이 내용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들으시고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노동법이 알기 쉬워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성옥 노무사입니다.